네, 이제 개장 준비 들어가 보겠습니다. 정경민 차장과 함께 이제 개장 전 그리고 개장 후 시장을 함께 봐주실 분이 합류가 됩니다.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한 본부장 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이번 주는 아무래도 또 수급이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. 일단 지난 주말에 미국장은 휴장이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 온전하게 국내 수급과 이벤트, 오전장 정도 되면은 중국 시장에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. 먼저 하창한 본부장님, 이번 주 수급 변화를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예측하세요? 일단은 내일까지는 좀 개인의 매도세가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그다음에 수요일부터 이제 대주주에 대한 이런 확정이라든지 배당락에 대한 그런 이벤트들이 마무리가 되면은 좀 수요일부터는 좀 반등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게다가 오미크론에 대한 변이도 계속적으로 좀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벤트들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일단 제한된적인 움직임이 좀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최근에 계속 이벤트가 있었던 로봇이라든지 NFT, 메타버스 이렇게 좀 이벤트가 있는 종목군들의 좀 강한 시세 흐름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수급이 좀 많이 쏠리는 쪽으로 같이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만약에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기가 애매하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일 이후부터는 수급이 상당 부분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눌려있는 종목군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이제 반도체나 자동차 쪽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었는데 그쪽에 계속적으로 좀 시장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특히나 내년에 좀 주력 섹터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 좀 접근해 보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또 메타버스나 NFT도 최근에 다시 한 2거래일 전부터 반등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관련된 산업군들의 성장성이 굉장히 좀 좋았고 그래서 눌림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좀 내년에 강한 흐름들이 나타날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특히나 자동차 쪽은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예 그 관련된 종목인 제주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또 최근에 이런 좀 공급 부족에 대한 이벤트들이 많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고차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관련된 종목으로 좀 관심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현대 글로비스라든지 아니면 K카라는 그런 종목군들을 조금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좀 추가적으로 보신다고 했을 때 SK 렌터카라든지 추가적인 렌터카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시세가 분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수급에 따른 트레이딩 매매 전략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렌터카와 중고차 관련주들 위주로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팁을 주셨습니다. 오늘 전체적으로 좀 한산한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. 차장님, 네. 자동차 섹터가 현대차가 1% 가까이 오르면서 그나마 조금 견조한 분위기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 분위기 어때요, 오늘? 일단 미국장을 반영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휴장이었죠.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깜깜이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또 주말에 이렇다 할 매크로 움직임은 또 없었어요. 네. 그렇다 보니까는 지난주 금요일에 종가 상황과 비슷한 그런 흐름으로 좀 시작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삼성전자는 일단 10거래일 중에서 8거래일 오늘까지 포함하면은 거의 하루 빼고는 계속 올랐기 때문에 지금부터 또 산중이죠. 좀 계속해서 개인들의 매물이 좀 놓여 있는 이제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속도전보다는 방향성 정도, 그다음에 시장이 빠지지 않게 버텨주는 정도에서 일단은 시작할 것 같고요. SK 하이닉스도 강보합권 정도로 봐집니다.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자동차가 호재가 많다라기보다는 악재가 딱히 없는 것 같아요. 그렇게 본다면 현대차와 기아 위주로 가면서 이제 그 관련된 이제 반개 혈족들 있잖아요. 이제 현대 글로비스를 비롯해서 오토에버, 현대위아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좀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지난주 금요일 정도의 강세가 또 나온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현대모비스까지 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특징적으로 좀 봐지고요. 그리고 시총 100위권 내에서는 뉴스가 좀 나왔었던 게 이제 SD 바이오 센서 정도만 지금 한 3%대 좋은 흐름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BYC와 한진칼 지금 얘기가 많죠. 행동주의 펀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으면서 좀 변동성이 나오는데 오늘 한진칼은 오늘 한 1.7% 정도 회복을 하면서 출발을 할 것 같고
지금 최이마 앵커가 아마 지금 누워 있을 거예요. 아마 지금 뭐 건강 검진을 하고 있는데 최이마 앵커가 지난주 일주일 내내 부르짖었던 SK 스퀘어도 오늘은 한 1%대 플러스 출발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.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이 좀 세게 출발할 만한 그런 종목들을 좀 봐준다면 웰 바이오텍이 19% 뭐 초강세 출발이 좀 예상되고 있고 DIC도 뭐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. DIC도 오늘 14%대 강세 출발 좀 얘기되고 있고 아시아나도 지금 합병이 되느냐, 합병 인정이 되냐 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시아나 IDT도 오늘은 좀 강세 출발이 좀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오늘은 뭐 딱히 이렇게 특별한 특징적인 부분은 없습니다만 지난 금요일에 나왔었던 흐름과 거의 흡사한 그런 출발이 예상되고 있다. 이게 좀 동시효과의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코스닥 시장 동시효과 분위기 좀 체크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? 하창원 본부장. 뭐 아무래도 이제 시간에서도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강한 시세가 분출이 됐었는데 그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CS에 이제 참여하는 기업들이 비대면으로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영향이 좀 있다 보니까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CS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강한 시세가 좀 분출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오늘 또 NFT와 게임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강한 시세가 분출이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일단 위메이드맥스가 4%대, 일단 플레이위드도 4%대 좀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날 것으로 좀 예상이 들고 있고요. 기타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제 결제주들도 조금씩 시세가 좀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자세한 부분들은 개장하고 나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강하게 가장 강하게 좀 시세가 분출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로봇 관련주, T로보틱스 요즘에 증권사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. 오늘 4%대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결제 관련주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좀 눈에 띄더라고요. NHN 한국사이버결제 3% 넘게 오르고 있고 그 외에도 다날과 케이즈 모빌리언스, 나이스 정보통신이 역시나 1%대로 상승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미국장 휴장 영향으로 오늘 국내 증시 장 초반에는 좀 눈치 보기 흐름이 펼쳐질 것 같고요. 아무래도 개별 모멘텀 장세가 또 펼쳐지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잠시 후에 개장과 함께 하시죠. 이제 뭐 내년을 준비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이렇게 뭐 이번 주는 좀 시장이 쉬어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네. 어떤 포인트를 잡고 시장을 봐야 될까요, 차장님? 뭐 덤비시면 안 될 것 같고요. 네. 뭐 지금 뭐 무조건 뭐 그럴 것 같고 29일 이제 배당락일 날이 되면 네. 그때 이제 내년의 색깔 내년 이제 1월 달의 색깔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내년이라고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내년 1월 달에도 대형주보다는 이제 중소형주 위주의 IT 위주의 흐름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고 대형주 위주에서는 자동차 정도가 그래도 좀 눈에 계속 띄는 그런 종목군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제목은 뭐 이제 폰 만드는 테슬라, 차 만드는 애플 이렇게 좀 뽑아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 거의 흡사해요. 이제 관련된 부품들에 대한 쇼티지, 거기에 대한 이제 우려감,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또 가격 인상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고,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집중을 해본다면, 저는 이제 파이폰, 그러니까 테슬라가 만들 휴대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, 아무래도 이제 다른 기능이야 뭐 그렇다 치는데 가장 좀 눈길이 가는 쪽이 이제 6G, 그러니까 스타링크와 연결돼서 바로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간다는 점이 조금 더 뭐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, 뭐 여기도 뭐 똑같습니다. 뭐 카메라 모듈이 몇 개 들어가고, 그 억대 화소가 좀 뭐 이렇게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 좀 있다 보니까 카메라 모듈의 강세가 나오는 것도 좀 수긍이 가는 것 같고, 그런 면에서는 역시 이제 내년 초에는 좀 부품주들, 그러니까 이번 12월 중순 이후에 강세를 보였었던 것들이 계속해서 모멘텀을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 때문에,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을 좀 요약해서 본다면 부품주 위주로 이제 내년 1월 강세가 나올 것들을 좀 골라보시되 그 색깔은 29일 날 좀 확연하게 좀 드러나지 않을까, 이렇게 좀 힌트를 좀 잡을 수 있겠고, 일단 뭐 덤벼드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너무 이게 넉넉고 계시지 마시고 내년 1월 달에는 어떤 색깔을 보일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좀 지워 가시면 거기에 대한 색깔을 좀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. 제 생각은 역시 부품주다, 이렇게 좀 요약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시장의 정석을 그렇게 막 비켜가지는 않나 봐요. 연말 연초에는 역시 IT다. 이게 네, 그렇죠. 답이 점점 예, 뭐 이게 계속
똑같이 나오는 또 배당 차익 거래만큼 거기에 반대되는 1월 달에 또 중소형주 강세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서 대형주는 조금 이제 힘이 빠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. 대형주 내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혹은 배당이 없어서 이번에 그 프로그램 매매에서 약간 배제됐던 이제 신규 뭐 이렇게 들어왔던 종목들 있잖아요. 뭐 크래프톤을 비롯해서 이제 뭐 카카오페이나 뭐 SK 스퀘어나 뭐 이런 종목들, 그런 종목들이 좀 대형주 중에서는 좀 움직일 것 같고, 역시 중소형주 쪽에서는 부품단을 지속적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. 그리고 그게 너무 좀 이렇게 막연하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29일 날 좀 수급이 모여드는 그런 종목들을 부품 쪽에서 보신다면 내년 1월에 매매할 종목들에 대한 충분한 힌트가 되지 않을까, 이렇게 좀 요약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미래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볼 만한 종목으로 압축을 해주시면은. 그거에서 아까 쭉 말씀을 드렸죠. 우리가 이제 일발 장전에도 말씀을 드렸고, 역시 이제 카메라 모듈 쪽, 그다음에 기판 쪽, 그리고 이제 콘덴서까지 이쪽이 일단은 그 12월에 보였던 색채이기 때문에 1월 달에도 좀 연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. 그 이면에 본다면 애플과 테슬라와 여러 가지 이제 앞단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이제 이런 공급 부족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정경민 차장님의 시장 전략 들어봤습니다. 이제 하창한 본부장의 종목 들어보겠습니다. 어떤 종목으로 골라오셨을까요? 네, 저는 FSN이라는 종목을 좀 들고 왔습니다. 최근에 이제 NFT 관련된 종목군들을 뭐 계속 소개를 좀 드리고 있는데,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장에서는 좀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입니다. 일단 NFT와 좀 관련이 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제 K-팝 관련된 NFT로 좀 부각이 됐었는데,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마케팅 회사, 광고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종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. 또 4분기에 또 성수기에 또 도래하기 때문에 실적적인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큰 기업이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, 지금 이제 2017년 그 이전에서도 계속적으로 마찬가지지만 매출이 계속적으로 좀 우상향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실적적으로도 좀 충분히 뒷받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국내뿐만 아니라 뭐 베트남이라든지 이제 뭐 태국, 인도네시아 등 이제 또 다른 이제 지역들에서 자회사를 바탕으로 좀 안정적으로 좀 수익이 창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좀 본업적인 부분에선 튼튼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,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NFT랑 메타버스 관련된 기대감이 좀 붙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엔터 쪽으로 관련이 돼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, 또 관련돼서 이제 뭐 이런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기대감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좀 시세가 더 크게 분출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또 이제 매출 비중 자체도 이런 광고부터 시작해서 뭐 커머스까지 테크까지 해서 좀 세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, 특히나 또 커머스 쪽에 대한 이제 시장에 대한 성장이 또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, 일단 본업이 튼튼한 상황에서 이런 NFT와 연관되어 있는 중장기적인 실적이 붙어준다라고 했을 때 회사 자체가 굉장히 좀 크게 커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뭐 NFT는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거고, 본업은 이제 커머스, 뭐 광고 쪽이잖아요. 네. 광고가 원래 4분기가 성수기죠. 네, 4분기가 그렇죠. 4분기랑 1분기 쪽이 좀 이제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,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수기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붙는 상황에서 이제 NFT랑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신성장 동력이 붙어준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기대감이 더 붙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가격 전략 뭐 지금 나가고는 있지만 마지막 코멘트로. 네, 뭐 지금 장 초반에 조금 눌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11,600원부터 12,000원 사이에서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목표가는 1차적으로 14,300원인데 월봉상으로 보시면 이 부분 뚫어주게 됐을 때는 굉장히 좀 고가 라인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크게 5일 이평선 깨지 않으면은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손절 라인 같은 경우 9,900원 라인으로 좀 설정을 드리는데, 해당 가격 라인대에서 좀 강하게 지지가 분출이 됐었고 또 이제 시세가 분출이 됐었던 라인이기 때문에 해당 가격 라인만 깨지 않는다고 했을 때 충분히 좀 끌어가 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FSN이라는 종목의 투자 포인트까지 저희가 알아봤고요. 두 분과 함께 개장 후 시장을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.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,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